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규범 문법편 어문 규정이죠. 어문 규정과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1989년도에 개정됐던 표준어랄지 한글 맞춤법 이런 내용들이 약 30년 만에 2018년도에 새롭게 이제 개정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어서 교재도 만들어졌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하고, 특히 표준어와 관련돼서는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추가되거나 또 바뀐 적이 있죠. 그런 것들은 반드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어와 관련돼서 약 100문제 정도를 제시했는데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동그라미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어법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함으로써가 있고 이제 함으로써가 있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함으로써 할 때 그 앞에 것은 쓸 수가 없어요. 우리 국어에 있어서 무로써라는 어민이 없어요. 무로써라는 어민이 없다. 따라서 옆에 함으로써가 맞다라고 할 수 있죠. 공부함으로써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부모님께 효도한다. 이런 것들을 예문과 관련돼서 하나 기억할 수 있겠죠. 부모님께 효도한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하나의 방법이 뭐가 됐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의로써, 로써가 들어가면 또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낸다. 또 재료를 나타낸다. 할 때는 의로써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함의로써는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옆에 거. 근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열심히 공부함으로 성적이 올랐다. 자, 열심히 공부함으로 성적이 올랐다 할 때는 성적이 오른 이유가 뭐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때 이유를 나타낸다. 이거는 어미입니다. 이거는 조사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서 어미, 무로라는 말은 있어도 거기에다가 무로에다가 써를 붙이는 이거 형태는 없어요. 알겠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를 생략할 수 있냐면 써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함으로. 알겠죠? 이렇게 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고. 알겠죠? 이 경우를 열심히 공부함으로 이걸 쓰면 안 된다고.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했던 가운데 우리 조사와 관련돼서 이거 있잖아. 조사. 로서가 뭐야 다지? 로서. 그렇지. 어떤 지위나 자격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그렇죠? 로서는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이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른쪽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사항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항. 그러니까 하려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려고 자체가 의도형 어미. 그래서 가까운 미래적 의미를 갖고 있고 미래 시제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드러낼 수 있는 관형의 어미, 리을 같은 거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도 보게 되면 먹는 밥 하면 현재죠? 먹은 밥 하면 과거죠? 이미 먹은 거죠. 먹을 밥 하면 미래죠. 그래서 받침이 있기 때문에 매개문 포함해서 어를 썼습니다만 받침이 없을 때는 리을만 사용하죠. 갈 사람. 그래서 이와 같은 관형어미 리을 같은 경우가 덜어는 미래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려고 자체도 미래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또한 중복해서 리을을 사용하면 가려고 하면 중복되지요. 미래가.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면 리을려고는 쓸 수 없다. 정의됐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가려고는 틀린다. 가려고 그래야지. 나 지금 가려고 그래. 나 지금 버스 타려고 그래. 알겠지? 버스 타려고 그래. 타려고. 나 지금 TV 보려고 해. 보려고가 아니라 시작. 보려고.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이제 그런 표현은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짐이라는 말 있죠? 짐을 뭐 한다? 풀다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럴 때 짐을 풀려요? 나 지금 막 짐을 풀려고. 이럴 때는
원래 자체가 받침을 니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니을을 추가한 게 아니죠. 맞는 표현이란 말이야. 난 지금 풀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주의를 해야 되겠다. 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일단 2번은 앞에 것이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쉽죠? 뭐 대체적으로 리더십이니까 앞에 것. 외래표기법상 앞에 것이 맞다.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괴나리 보찜, 그 다음에 개나리 보찜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개나리 보찜은 국적이 불분명한 단어입니다. 개나리 보찜이 아니라 괴나리 보찜. 그렇게 해서 앞에 것이 맞죠. 자, 계피가 있고 계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면 계피는 뭐 사실 수정과 할 때 계피인가? 그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이 계비, 알겠죠? 성냥 계비라고 해야지. 성냥 계피가 아니라. 그래서 뒤에 것이 맞습니다. 자, 고르다와 골르다가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쓸데없이 니을을 붙인 거야. 고르다가 맞죠. 고르다. 골르다가. 야, 물론 고르다가 활용하면 뭐가 돼요? 골라골라 하죠. 골라골라. 남대문 시장 가더라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소리. 골라골라 하는데 그 골라란 말을 르블기치 용이다 보니까 자주자 청각상에 그런 혼동돼가지고 고르다가 맞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고르다. 시작. 고르다다. 이렇게 해서 앞에 것이 맞습니다. 자, 7번에 있어서 보면 이건 공표나 이게 이제 표준으로 다 인정됐던 거예요. 동그라미 하시오. 내가 뭐라고 해서 위에다 표준어에 동그라미 하시오라는 말이나 표준어에 공표하시오라는 말이나 알겠죠? 같은 둘 다 표준어로 인정되는 거다. 그래서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거 몰랐죠? 둘 다 쓸 수 있는 거. 다 무조건 하나를 갖다가 다 답으로 하는 줄 알았죠? 둘 다 맞는 것은 둘 다 동그라미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억하시는 것은 괴팍하다와 괴팍하다가 있죠? 여러분들 딱 사실적으로 봤을 때 앞에 것이 읽기 쉬워요? 뒤에 것이 읽기 쉬워요? 그렇죠? 앞에 것이 읽기 쉽죠? 그런 거야. 언중들이 의미적으로 크게 모음이 아냐, 야에 따라서 의미를 구별하는 단어가 아니라면 언중들이 읽기 쉽게 적어주자. 그래서 원래 한자 음은 획이 맞아요. 야를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단모만 시켜서 아로 적죠. 그래서 괴팍하다. 앞에 것이 맞습니다. 이해되나요? 이와 같은 형태로서 우리 단모말을 된 것을 표준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의례할 때 여의가 아니라 시작. 어의를 한다는 거. 기억나요? 그거 되죠? 그 다음에 캐캐 묵다. 여의가 아니라 시작. 캐캐 묵다. 어의로 하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중모음을 단모음으로서의 표준어. 다분히 이 표준어 규정뿐만 아니라 한글 맞춤법에 있어서 우리가 한글로서 어떻게 적는 것이 옳다로 적는 것에 대해 밝혀놓은 이런 모든 것들은 쓰는 사람 입장, 보는 사람 입장,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잘 읽고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적어줘야 된다. 이해되나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괴팍하다 앞에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면요. 국이나 찌개 등에 넣는 쇠고기를 갖다 얘기할 때 꿈이라고 하느냐, 굼이라고 하느냐 할 때는 꿈이가 맞습니다. 꿈이라고 해야 돼, 꿈이. 자, 10번에 있어서 보면 귀애지가 있고 뭐가 있다지? 귀지가 있다. 오히려 본말보다 준말이 널리 쓰이면 준말을 표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귀애지보다 뭐다 시죠? 귀지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귀지를 맞게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말만 들어도 약간 충격적인 말이 귀후비계죠. 귀를 후벼다 해서 좀 약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후벼계만 대신 귀계를 맞게 처리했다. 그래서 앞에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12번 같은 경우 있죠?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최근에 이제 표준어 같이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까탈스럽다도 맞고 까다롭다도 맞다. 둘 다 맞아요. 까탈스럽다, 까다롭다. 그러나 가다롭다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뭘 쓰지 않는다고? 가다롭다. 평소 때 여러분들 누가 아우 좀 가다로운데? 뭐 이런 말 안 쓰죠? 그런 것들은 없을 거예요. 현실음을 중시했다. 언중들의 현실적인 어떤 발음을 중시해서 까탈스럽다도 맞고 그 다음에 까다롭다도 맞다. 알겠죠? 다만 까탈스럽다의 약한 말 가탈스럽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다롭다, 그 다음에 가탈스럽다, 까탈스럽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 뭐 이렇게 먹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주 없이 먹는 술 같은 거 있어 없어요? 안주 없이 먹는 술 있죠? 그럴 때 뭐라 그래? 깡술이라고 그래? 강술이라고 그래? 강술이라고 그래. 아십니까? 흔히들 초성을 된소화 시켜서 깡술 그러는데 강술이 맞습니다. 강술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우리가 양성 모음 형태를 뭘로 삼는다 했지? 표준으로 삼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히려 음성 모음을 표준으로 삼는 예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깡충깡충입니다. 아십니까? 뭐다 시작? 깡충깡충. 이 깡충깡충의 큰 말이 뭐죠? 깡충깡충보다 좀 센 말. 껑충껑충. 자칫 잘못해서 깡충깡충이니까 모음을 달리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면 틀려? 껑충껑충 하면 틀려. 알겠어요? 그러니까 깡충깡충. 정리됐죠? 그게 큰 말은 껑충껑충. 시작. 껑충껑충. 보통 양성 모음은 작고 양이 적고 또는 가볍고 또는 경쾌하고 밝은 느낌을 주는 것이 양성 모음이야. 반면에 음성 모음은 뭐라고 나왔지? 무겁고 둔하고 어둡고 많은 느낌을 주는 게 뭐다 같이? 시작. 음성 모음. 이런 것들 소위 뭐라고 하냐면 음상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시작. 음상. 그러니까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의 교체에 따라서 어감을 달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의미를 달리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음상적 차이라고 그래. 알겠어요? 들어본 적 있죠? 음상적 차이.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깡충깡충이 맞고 껑충껑충이 맞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와 같은 음성 모음 형태가 표준어로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또 뭐도 있냐면 소꿉장난. 시작. 소꿉장난. 안 해봤어요? 어렸을 때? 소꿉이라고 해야지 소꿉장난하면 틀려. 지금 써줘야 돼 그거. 소꿉이라고 하는 거 알겠죠? 소꿉이라고 해야지 소꿉이라고 하면 틀린다고. 이런 것들도 역시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거다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과거에는 음성 모음을 표준으로 삼다가 다시 바뀐 것들이 있죠. 양성과 음성을 같이 쓸 수 있는. 예컨대 오순도순 다 같이 오순도순을 맞다고 처리했다가 사람들이 오순도순 이것도 많이 쓴단 말이야. 그래서 오순도순도 맞고 오순도순도 맞는 걸로 다 처리했다는 걸. 지금 이게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런 것들도 머릿속에 좀 넣어둘 필요가 있겠지 않느냐. 자, 16번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대체적으로 꽃이다라는 말이 있고 뭐가 있다 했지? 꼬드기다라는 말이 있죠. 물론 다른 의미로 같이 쓰이기는 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옛날 꼬이다라는 말이 있죠. 꼬이다 있죠. 내가 이제 내고자 했던 그 취지는 그냥 만년만년을 하다 보니까 이 앞에 문장을 안 주어가지고 그러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과거에 꼬이다라는 말이 있지. 꼬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 꼬이다를 약간 속되게 꽃이다라는 말도 인정했습니다. 아십니까? 되면 알겠어요. 꼬이다를 줄이면 꿰다잖아. 꿰다. 알겠죠? 꿰다. 그래서 약간 뉘앙스는 달라. 꼬드기다와는. 그렇지만 일단 꼬이다의 준말 꿰다. 꿰다, 꼬이다에 대해서 뭐도 봤다? 꽃이다라는 말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꼬이다에 약간 속된 말로 쓰이게 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꽃이야. 야, 저기 가면 꽃이 봐 한번. 뭐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틀렸었어요. 근데 지금 맞는 걸로 처리하니까 그것도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17번가에서 꼭두각시가 있고 뭐가 있어 나왔지? 꼭두각시가 있어. 뭐가 발음하기 편할까요? 그렇죠. 앞에 것이 편하죠? 꼭두각시가 있어. 앞에 것을 표준으로 삼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군무원 시험에서 남사당패들의 여손놀이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출제됐는데 지난 12월 21일 날 군무원 시험 문제에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꼭두각시가 우리나라 인형극입니다. 유일한 뭐다 같이 인형극. 그다 꼭두각시. 다 써놔봐 혹시. 뭐 꼭두각시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남의 조종을 받는 자가 꼭두각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두각시 우리 인형 같은 거 있어 없어요? 인형이 있죠. 이렇게 자기가 사귀어서 조절해가지고 움직이는데 팔 올리면 올리고 바람 올리죠. 그냥 꼭두각시. 그게 꼭두각시 인형이라는 게 있어. 알겠어요? 꼭두각시. 우리나라 유일한 인형극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꼭두각시를 남사당패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꼭두각시 노름 부르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남사당패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게 12월 21일 날 작년 군무원 시험에 출제됐더라고요. 뭐라고 할까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없습니까? 덜미. 시작. 덜미라고 그래. 뭐라고 해야 되나? 또 처음 듣는 소리 같은데. 시험을 했는데. 살팔이다. 덜미다. 알아두고 법백이다. 뭐 얼음이라는 말도 있고. 그냥 그래요. 여기죠? 또 뭐가 있었지? 풍물도 있고. 알겠죠? 번화도 있어.
자, 몇 개입니까 이게 전체? 여섯놀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또 시험에 출제될 거예요. 허를 찌르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기억해두라. 작년 12월 20일 날 군무원 시험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남서당 패들의 여섯놀이에 대한 설명이 잘못 작성된 거 알겠어요? 나왔어요. 설판이라는 것은 땅재주야. 텀블링 하는 거 있죠? 이 광대들이 나와서 막 쫙쫙 하잖아요. 옛날 왕의 남자 영화 봤어요? 그거 봐요. 이거 다 나오니까. 살판. 시작. 살판. 그 다음에 덜미가 바로 꼭두각시 노름을 덜미라고 그래. 덜미 놀아보세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마지막에 많이 하는 거다. 그래요. 그 다음에 덧배기 있죠? 이 덧배기는 탈춤을 말합니다. 더 보여주는 거예요. 탈춤. 탈춤을 뭐라고 한다? 덧배기. 상식으로 알아도 얼음이라는 말이 있지. 얼음. 원래 이제 얼음이라는 말은 순수 우리말로서 어떤 그 물건의 경계, 물건과 물건의 경계를 얼음이라고 많이 해요. 알겠죠? 물건과 물건의 경계를 뭐라고 한다 하지? 얼음.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런 경계면에서 노는 놀이가 있죠. 네. 나오잖아. 가무성인가? 옛날? 가무성이 맞나? 줄 타잖아. 가무성뿐만 아니라 또 누구 나왔어요, 그 당시? 배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얼음. 그래서 줄타기를 얼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시작? 줄타기라고 합니다. 풍물은 뭐 당연히 농악이죠. 농악을 풍물이라고 하고. 번화이지. 번화가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번화는 여러분들 그 앵두나무 같은 막대기로 접시 돌리는 거 있어 없어 이렇게. 그거죠. 이게 접시 돌리는 거. 강대가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 봤어 안 봤어요? 봤죠? 그걸 번화라고 그래. 그래서 이와 같은 남서당 패들의 여섯놀이와 관련해서도 좀 알아두는 거. 꼭두각시 나왔으니까 하는 소리야. 꼭두각시를 달리 뭐라고 나오고 남서당 패들은 덜미라고 했어. 그래서 원래 전해오는 꼭두각시 노름이라고 하는 대본이 있고 또 이것을 약간 각색한 남서당마들의 그런 어떤 대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그 우리나라 유일한 인형극 꼭두각시는 두 가지 대본이 전하다. 이런 거까지 옛날에 다 시험에 나왔던 거야. 여러분들 요즘에 국가직지방직은 별거 아닌 거야. 알겠어요? 미안합니다. 별거 아닌 거라고 해서. 그 국어의 농도에 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이런 모든 것들에 국어에 대한 것들, 국어 국문학 대사전을 하나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지난번에 그나마 좀 맛보게 해줬던 것이 지방직 추가 문제. 전라북도 지방직 추가야. 아십니까? 12월 달에 추가 시험 있었잖아. 그렇게 추가 시험 있을 때는 지방에서 자체가 되기 때문에 옛날로 회귀했더라고. 알겠죠? 그거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그냥 뭐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알아두란 차원에서 해준 거야, 지금. 남서당 패들의 무슨 놀이 시작? 여섯 놀이와 관련돼서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다. 자, 그래서 그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 갑시다. 18번. 자, 곱슬머리입니까? 고수머리입니까? 곱슬머리라고 하지 않고 다 같이 곱슬머리라고 해요. 뭐라고 하지? 곱슬머리 또는 고수머리. 둘 다 쓸 수 있어요? 곱슬머리, 고수머리는 쓸 수 있어도 곱슬머리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하나 기억해야 되겠다. 됐죠? 간단하게 문제만 제시하려다 이거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이렇게 딱 상식적으로 좀 기억해두라고요. 이게 전문은 아니지만 이거라도 100개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라고 말입니다. 19번입니다. 이건 쉽죠? 우리가 전미사는 뭘로 적는다? 된소리로 적는다. 그래서 꾼깔떼기 적다. 시작. 꾼깔떼기 적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들어봤기만 해도 다행인데 이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꾼깔떼기 적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꾼깔떼기 적다. 시작. 그래서 전미사는 뭘로 적는다? 된소리로 적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무꾼이야. 자체 나무꾼을 갖다가 선녀와 나무꾼 할 때 시옷 받침부 좀 틀려요. 나무꾼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빛깔 좋다 하고 때깔 좋다 할 때 깔을 쓰잖아. 떼기, 볼떼기. 볼태기가 아니라 볼떼기야. 볼떼기. 그 다음에 겸연쩍다. 또는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멋쩍다. 시작.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거 있잖아. 소리대로 적는다. 우리가 그 한글 맞춤법 공부하다 보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거 있거든. 그것은 뭐냐면 본래의 뜻을 잃어버렸을 때. 시작. 본래의 뜻을 잃어버렸을 때는 제 소리를 갖다가 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멋이란 말은 양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멋은 양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멋,
적다가 되는 거야. 근데 반면에 우리가 맛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맛이 좀 풍부할 수도 있고 맛이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양으로 따를 수 있다 해서 맛 적다라고 해야 돼. 알겠죠? 맛은 적다지만 무엇은 적다라고 해야 돼.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잘 정리해 두시고요. 이 밖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 앞으로도 맞춤법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100이라는 말에 그 뭐가 있다? 빼기라는 말이 있잖아. 어떨 때 100을 붙여야 되고 어떨 때 빼기를 붙여야 되느냐. 이것을 한글 맞춤법을 갖다 통해서 보면은 그냥 너무나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100으로 전환하는 것을 100으로 적고 빼기로 나누는 것을 빼기로 적는다. 근데 원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100으로 나누는데 벌써 100으로 적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인 것 때문에 허용이 안 돼요. 보편적인 것이니까 어차피 보편적으로 원종들이 100으로 내더라 하니까 100으로 적는다. 그럼 100으로 내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게 이제 우리가 시험이 잘 나오는 거지. 언덕 빼기. 언덕 빼기 있어 없어요? 이건 언덕 빼기라고 읽어야 돼. 알겠어요? 언덕 빼기 이게 아니라 시작. 언덕 빼기 이렇게 되게. 언덕 빠지 같은 말로 씁니다. 언덕 빠지, 언덕 빼기.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런 데다 담궈 먹으면 좀 음식이 좀 맛깔스러운 거 있어요. 사실은 뚝 빼기. 뚝 빼기가 아니라 시작. 뚝 빼기. 알겠죠? 뚝 빼기에 담아주세요. 뚝 빼기에 담아주세요. 뚝을 좀 강하게 읽어야 뒤가 빼기가 빼기가 안 돼. 뚝 빼기가 주세요. 뚝 빼기 해주세요. 시작. 뚝 빼기 해주세요. 그런데 뚝 빼기 해주세요. 이거 힘들어요? 뚝 빼기 해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정도 나이가 됐다 해서 3살 배기. 시작. 3살 배기. 또는 뭔가 꽉 찼다는 말 할 때 알배기. 이거 쓰죠? 이렇게 배기입니다. 근데 이제 빼기를 쓰면 왠지 이렇게 된소리가 되면 대체적으로 좀 약간 좋지 못한 형태가 돼요. 사실은. 우리가 좀 마음이 좀 격해지고 좀 쌍소리 나올 때 뭐가요, 우리가? 된소리 많이 나오죠? 그러듯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분 나쁠 때 쓰는 말이죠. 대갈빼기. 시작. 대갈빼기. 야, 너 저 왜 콧빼기도 안 보여주냐? 콧빼기. 특히 콧빼기 많이 나와서 틀렸는데 콧빼기를 이런 식으로 쓰면 틀려요. 사이소리를 너무 정확하게 배워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쓰면 틀린다고. 정리됐어요? 콧빼기, 대갈빼기, 이마빼기. 전부 다 빼기로 적는다는 것도 하나 두고. 또 하나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거. 사실 많이 먹는 것은 예로부터 좀 미련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곱을 속되게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알겠지? 곱을 속되게 해서 곱빼기. 곱빼기라고 합니다. 이해됐나요? 잘 정리해 주시고. 또는 약간 거친, 우리 뭐 먹긴 하죠, 사실. 먹긴 먹는데, 뿌리를 먹죠. 뿌리를 먹는 거 가운데, 김치 있죠? 고들빼기. 고들빼기 김치. 뭐, 개인적으로 고들빼기만 갖고는 좀 그러니까, 그것다가 이제, 전라도 사람들은 파를 같이 넣어서, 버무려서 같이 담는 걸 볼 수 있죠? 일단 맛있다. 시작. 맛있다. 개인적으로 잘 먹는 것 중에 하나. 고들빼기. 시작. 고들빼기.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배기로 나올지, 빼기로 나올지에 대한 구분하는 것들도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저 일부러 준비했으니까, 그다 넣어놨으니까. 문제만 풀면 그 문제에 매몰되잖아. 그죠? 그리고 문제도 좀 난도가 좀 높은, 이번에는 제시했으니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20번에 있어서 나부랭이냐, 나부랑이냐, 이렇게 되죠? 나부랭이가 맞습니다. 나부랭이와 너부렁이. 시작. 나부랭이, 너부렁이. 이것만 맞고, 거기에 나부랑이는 틀립니다. 알겠죠? 또, 너부랑이도 틀립니다. 나부랭이와 너부렁이. 앞에가 어니까 뒤도 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래서 너부렁이, 나부랭이만 맞게 처리한다. 자, 2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활용의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 활용. 용언의 어간이 무슨 받침일 때? 니을 받침을 끝났을 때 어떤 것이 있었죠? 날아보시오. 시작. 날아보시오 했을 때 그 리을이 탈락하는 형태에 있었죠? 따라서 하늘을 나르는 슈퍼맨이 아니라 나는 슈퍼맨. 알겠죠? 하늘을 나는 슈퍼맨. 그래서 오른쪽이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그거 잘 준비되겠습니다. 자, 22번 같은 경우는 뭐 다 너무나 쉬웠던 문제죠? 원래 그 이몸 역행도화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이몸 역행도화. 이몸 역행도화를 사음절이 아니라 오음절로 뭐라고 하죠? 이몸 역행도화를. 오음절로. 이몸 역행도화는 대체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후솔모음이 전솔모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전설모음화. 시작. 문법이 항상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나 막 문제풀이 들어오는데 하나 학생이 막 붙잡고 막 안타까운 목소리로 나한테 얘기하는 선생님 문법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집 하나 어떻게 풀어보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문법을 모르는데 문제만 푼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문법은 원리예요. 알겠어요? 뭐라고요? 원리라고. 원리를 어떻게 문법 문제를 풀어갖고 원리를 터득하겠냐고. 안 된다고. 원리를 알고 문제를 들어가야 그게 되는 거지. 그게 이해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법이 기초야. 기초 원리야. 문법을 모르면 어문 규정도 어려워지고, 알겠죠? 독해도 어려워지고 그러다고 했죠? 우리 학생들이 그때가 매번 강조하잖아. 지난번도 얘기했고. 문법을 소리하면 안 된다고. 문법이 항상 기본이야. 영어도 마찬가지야. 영어 문법 소리하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문법 토대 위에 독해가 들어가고 어휘가 들어가야 돼. 알겠어요? 문법을 소리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학교에서도 여기 학원에서도 문법 많이 가르쳐 주잖아. 그래요? 이유가 다 있다고. 그게 기초니까. 여러분들도 그 기초 쌓는데 아직도 내가 부족하다 하면 마음을 좀 비우고 겸손한 자세로 문법에 대해서 완전히 터득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들은 내가 얘기했죠? 가끔 그런 말 한다고. 선생님 문법 문항수가 줄었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요즘의 문제는 오히려 더 문법이 더 강화되는 형태라고. 알겠습니까? 문법 문제가 많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문법이 제대로 되어야 풀 수 있는 독해. 알겠어요? 풀 수 있는 문학. 정확하게 아는 것을 요즘에 묻고 있고 요즘 문법 문제는 단순한 문법이 아니야.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원리를 제대로 터득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남은 기간 동안 신경을 좀 써라 그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아까도 그래. 다른 건 다 맞추는데 그냥 이 문법 때문에 그냥 맨날 점수가 안 나온다. 70점을 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70점이면 합격할 수 있어 없어? 평균이 70점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적어도 85점 이상이 맞아야 안정권에 들어가냐면 그렇게 됐죠? 85점에서 90점 사이. 요즘은 엄청나게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좀 차복이 있지만 내가 전주권에서 근무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맞춰야 되잖아. 그런 차원에서 정확하게 공부를 좀 해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하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수업에 잘 참여도 하고. 자, 그래서 22번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냄비와 남비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남비야. 그런데 이것이 이몸 역행동화 돼서 뭐가 됐다? 냄비가 된 거고 원래 이몸 역행동화 된 전설모마는 표준어 내지 표준 발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통시적으로 이 통시적이라면 무슨 말이야? 통시적이라면 무슨 말이야? 우리가 보통 통시적이다 이런 말 하잖아. 통시적 고찰 말 이렇게 하잖아. 뭔 말이야? 역사적으로. 시작. 역사적으로. 이해되겠죠? 우리가 보통 의문현상은 공시적인 거야. 내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현재의 그런 어떤 사건 속에서 말하는 상황 속에서 변하는 거죠. 그게 공시적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 통시적은 역사적 고찰이잖아. 시간 흐름 속에서. 그래서 남비가 냄비가 됐거나 또는 이와 같은 형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차비가 채비가 되는 거 있죠. 차비가 뭐가 되는 거? 채비. 둘 다 쓸 수 있어. 차비는. 차비를 갖추어라. 채비를 갖추어라. 둘 다 쓸 수 있어요. 어찌됐든 차비에서 채비가 됐다라는 것도 이몸 역행동화야. 또 과거에 뭐가 있습니까? 잠이스럽다라는 말. 옛날에는 잠이 참 잠이스럽다. 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써요. 더러. 그러나 오늘날 뭐라 재미스럽다 그러죠. 잠이라고 않고 뭐라고 그래? 재미. 이몸 역행동화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역사적으로 굳어진 것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 꽃창이라고 그래. 꽃챙이라고 그래. 꽃챙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몸 역행동화 된 거야. 정리됐죠? 동당이 친다고 그래. 동댕이 친다고 그래. 동댕이 친다고 그래. 그게 편하거든. 왜? 여러분 한번 발음해봐. 동당이 치다 해봐. 시작. 동댕이 치다. 뭐가 편해? 후자가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원중들이 발음이 편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고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건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원칙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원중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그것을 허용해 준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통시적.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 사람으로서 뭐야? 참 괴기 맛있다. 괴기. 그럼 돼 안 돼? 어서 먹여. 어서 먹여. 이것들은 누가 들어도 표준어로 표준 발음은 다 들리지 않지?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고기라고 하라. 알겠죠? 그 다음 뭐라고 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먹여 그래야지 먹여 하지 말라.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거다. 그래서 전설모마는 결국 공시적 입장에서는 적용한다 안 한다? 하지 않으나 통시적 입장에서는 적용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냄비야. 뭐다 시작? 냄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 3번입니다. 내놓으라. 시작.
자, 이것은 내가 이제 헷갈리기 쉬우니까 내가 옛날에 지금은 뭐 여러분들 역사 속의 인물로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미국의 대통령 부시 대통령의 아내 이름이 로라야, 로라. 알겠습니까? 로라여서. 그래서 헷갈릴 때 그걸 생각하라. 부시 로라. 내 사랑 로라, 부시 로라, 내 로라. 그래서 내 로라. 앞에 것이 맞다. 뒤에 것이 아니라. 알겠죠? 내 로라란 말은 나이로다. 시작. 나이로다. 생각해. 나이로다. 시작. 나이로다. 우리가 나이노다가 아니지. 그렇지? 나이로다지. 그러니까 줄이면 뭐가 돼? 네로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내 말 좀 이해돼요? 그러니까 로가 맞다. 그래서 앞에 것이 맞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24번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 경우는 둘 다 맞는 걸로 처리했습니다. 원래는 기회만 맞다고 했어요. 기회. 뭐뭐하기에 이게 맞다고 했는데 언중들은 뭐라고 말했어? 뭐뭐하길래. 뭐뭐하길래. 밥 먹길래. 밥 먹자고 하길래. 말만을 길래를 많이 쓰달라는 얘기. 알겠죠? 그래서 언중들의 입장. 그게 의미적으로 혼동이 없다면 이것을 우리가 굳이 막 인위적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해서 혼돈을 주지 말고 그냥 쓰게 하자. 그래서 길래도 맞고 기회도 맞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래전에 나온 문제집을 보면 길래는 틀렸다고 나오겠지. 알겠지? 그렇지. 다 맞는 거예요. 길래, 기회 기억해두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제집은 최근에 나온 것을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래전에 막 선배들부터 막 물려받은 걸 갖고 풀다 보면 다를 수가 있어요. 규정이 달라지는 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25번입니다. 25번 같아 그러죠? 철마는 달리고 싶죠. 근데 어떤 철마였죠? 어떤 철마가 달리고 싶다고 했죠? 어디죠? 그게? 철원인가? 그러면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말 있잖아. 녹슨 철마. 시작. 녹슨 철마. 기본이 뭐죠? 다 같이? 녹슬다. 6.25 때 그때 하고는 못 달렸으니까 녹슬었겠지. 그러니까 녹슨 철마죠. 다 같이. 뭐다 시작. 녹슨 철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야. 녹슬다도 역시 무슨 받침이기 때문에 니을 받침이기 때문에 나라보시오. 시작. 나라보시오에서 뭐 탈락? 니을 탈락하는 형태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앞에 것이 맞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자, 26번도 이것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놀라다는 말 있지. 나 놀랐다. 능동사죠? 놀랐다. 자동사기도 하고. 놀랐다. 그래. 근데 뭔가를 놀래게 만들어줬을 때 뭐라고 나와? 사동적 몇 들어가겠지? 그럴 때 놀라이다 줄여서 놀래다. 시작. 놀래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뭐 놀래키다 해서 마치 시키는 것에 의미가 더 추가된 것처럼 해가지고 놀래키다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놀래다. 시작. 놀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놀랐다야. 알겠죠? 야, 동생을 갖다가 놀래지 마라. 놀라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십니까? 그래서 놀래다와 그 다음에 놀이키다 있는 얘기도 놀래다가 맞다라는 것도 기억하면 되겠다. 이와 좀 비슷한 형태로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 하면 되겠습니다. 나무라다가 있어. 뭐가 있다 시작? 써요. 그다가 나무라다. 나무라다. 나무라다가 있는데 나무라지 마라 그래야 되는데 자꾸 잇몸 역행도가 시켜갖고 나무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나무라지 마라. 시작. 야, 그렇게 동생을 나무라지 마라 그래야지 나무래지 마라면 틀린 표현이라는 거 알겠죠? 이것도 주의를 좀 해둬야 할 내용이 된다. 자, 27번에 이제 다리미질이냐 다리미질이냐 이것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다라미가 아니죠. 다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위에 있죠. 오른쪽 다리미질 것이 맞다. 오른쪽이 맞아요. 내가 얘기했죠. 앞에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8번에 있어서 덮밥 볼 때 이건 뭐 당연히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덮다라는 말에 밥이 맞는 말이죠. 그럼 이 덮밥은 합성어일까 파성어일까? 덮밥은 합성어일까 파성어일까? 왜 합성어죠. 덮다라는 어근의 의미가 살아있잖아. 그렇죠? 거기다 밥이 맞는 말이죠. 그럼 이 덮밥은 우리가 저를 볼 때 통사적 합성어일까 비통사적 합성어일까? 그렇죠. 비통사적 합성어죠. 왜 그래요? 용언의 어간 다음에 명사가 나왔잖아요. 용언의 어간 다음에 명사가 나오기 전에 그 용언의 어간이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는 관형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원래 문장 속에는 뭐가 나올까? 덮음밥. 시작. 그잖아. 오징어 덮음밥, 계란 덮음밥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덮음밥에서 관형함이 은이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비통사적이죠. 비통사적 합성. 덮밥은 비통사적이에요. 지금 기억하요? 지난번에 문법 다 지나갔잖아 지금.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
담보가파. 시작. 담보가파, 대종용, 통비통, 용명, 용용, 부명, 지한, 파. 기억나? 기억나죠, 지금? 우리 내가 올려놨다고 했잖아. 재진 9번에 올라가면 현대문법 압축문자로 해서 외울 수 있도록 올려놨다고 했죠? 혹시 안 받은 사람 있으면 그거 가서 받아서 그거 좀 암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머리에 떠오른다니까. 안 떠올라요, 대체. 조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지식을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갖고 있는 지식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압축문자를 통해서 일단 체계를 세워놓고 끄집어내서 그다 살만 붙이면 되는 거야. 그게 이해의 방법이야.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알겠어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봐. 시작. 담보가파. 시작. 담보가파, 대종용, 통비통, 용명, 용용, 부명, 지한파. 무슨 뜻이야, 그게? 담보가파가. 담보가파가 무슨 뜻이야?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고, 복합어에는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고, 대종용은 의미상 합성어,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성어, 통비통, 통사적 합성어, 비토사 합성어. 비토사 합성어에는 용언에 어간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거, 용언에 어간 다음에 용언이 나오는 거, 부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게 비통이라고 했죠. 지한파는 지배적 접사의 파생, 한정적 접사의 파생, 품사를 전환시킨다, 지배적. 뜻만 한정한다, 한정적. 우리 국어의 지배적 접미사에는 5가지가 있다. 명부관, 동형. 명사와 접미사, 부사와 접미사, 관형사와 접미사, 동사와 접미사, 형용사와 접미사가 있다. 뭐 여기까지. 그 뼈대 세워놓고 이렇게 살 붙이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해놔야 내 것이 되지. 절대 안 돼요, 이거. 자, 이렇게 해서 28번의 덧밥을 앞에 것이. 자, 29번은 데우다 덮이다. 아까 국이라고 하는 거 썼다고 했죠? 국은 데우다는 거죠? 방은 덮이는 거고. 그러니까 데우다와 덮이다를 의미적으로 구별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알겠죠? 열을 가해서 뜨겁게 만드는 것이 데우다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 알겠죠? 찬방을 갖다가 이제 열을 가해서 따뜻하게 만드는 것을 덮이다라고 얘기하고. 알겠지? 야, 국 덮여라. 국 덮여라. 만든다. 알겠지? 국을 데워라. 방은 덮여라. 자, 30번입니다. 이 30번 요거 조심해야 돼. 기본형에 조심해야 할까? 기본형. 기본형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서슴따. 뭐가 있다 시작? 서슴따. 그 다음에 삼가다. 항상 이것들은 기본형 조심해야 돼. 자칫 서슴따를 갖다가 서슴하다라고 하면 틀린다. 알겠지? 삼가다를 삼가하다라고 하면 틀린다. 정리됐지? 그래서 서슴지 않다. 서슴지 않다이지? 서슴지 않다. 그래서 이 몸 다음에 아가 나와서 이렇게 해서 추격되니까 서슴잔타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한다? 서슴잔타. 자칫 잘못해서 서슴하지 않다로 잘못 기본형을 생각해가지고 서슴하지 않다라고 해서 울림소리 나왔으니까 이거 나오는 거야? 울림소리 다음에 하가 나오면 뭐 마만 준다? 추격되니까 치다 해서 줄이니까 찬타. 서슴찬타.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알겠지? 기본이 뭐기 때문에? 서슴다기 때문에 서슴지 않다, 서슴찬타라고 해야 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교실 안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삼가합시다 하면 틀려. 알겠지? 삼가하다라는 기본형으로 생각해서 삼가합시다 틀려? 삼갑시다. 시작. 삼갑시다. 기본형이 삼가다기 때문에 비읍시다라는 어미가 붙어서 삼갑시다 그래야지. 삼가합시다 하면 틀린다고. 우리가 뻔히 공부했어도 워낙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익어졌기 때문에 순간 실수한다고. 알겠죠? 알아도 실수하는 거야. 눈 뜨고 호배가도 모르다는 말이야. 대낮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따라서 서슴치 않다가 아니라 시작. 서슴치 않다. 31번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내용도 헷갈릴 수가 있겠죠. 자, 비가 뭐다? 들이붓다, 들어붓다. 시작. 뭐라고 해야 되겠어, 다 같이? 에? 뭐라고 해야 돼? 마구 붓는다 하는데, 이거 마치 막 수대를 갖다 이렇게 해서 막 물을 갖다 들어 붓는 것처럼, 들어서 붓는 것처럼 비가 이렇게 내린다라는 뜻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붓다. 시작. 들어붓다. 보통
들이붙다 들이빠 그러는데 들어붙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에 32번 가도 되겠습니까? 자, 떨어먹다가 있고 뭐가 있어 나왔지? 털어먹다가 있죠. 우리가 재산을 조금씩 없애는 것을 얘기할 때 뭐를 쓰죠? 털어먹다. 시작. 털어먹다. 제가 재산을 조금씩 없앨 때 뭐라고 한다. 시작. 떨어먹다 하자고 뭐라고 한다. 시작. 털어먹다라고 얘기한다. 이 완전 비슷한 형태로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를 갖다가 재 있어 없어요? 재 있죠? 재떨이가 맞아요? 재털이가 맞아요? 에? 다 같이 시작. 재떨이가 맞아요? 재털이가 맞아요? 재를 떨다죠, 떨다. 그러니까 재떨이. 시작. 재떨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재떨이 이렇게 돼 있잖아. 재떨이. 다만 자칫 헷갈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떨어먹다가 털어먹다가 시작. 털어먹다가 그때는 맞는 거. 알겠습니까? 털어먹다. 재산을 조금씩 없애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 33번. 막둥이야, 막둥이야? 자, 일단 음성음 형태. 둥이를 갖다 표준으로 삼고 있죠? 따라서 쌍둥이, 막둥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밤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 뭐가 얘기할 때? 밤. 밤을 얘기할 때 뭐가 있어? 쌍동밤. 쌍동밤 있죠? 그거는 헷갈리면 안 돼. 쌍동밤. 시작. 쌍동밤. 정리됐죠? 그런 것들 기억은 되겠고, 뭐 그와 비슷한 서로는 쌍동밤, 뭐 쌍동딸, 뭐 쌍동아들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쌍둥이는 둥이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지? 막둥이, 쌍둥이. 그것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34번 가르쳐 봅시다. 34번에 머스카니, 머스키. 우리 간이 가끔 머스카니 그러는데 머스키가 맞습니다. 머스키. 머스카니 서 있었다? 머스키 서 있다 그래야 돼. 알겠지? 마치 머스카다를 갖다가 막 부사화시켜서 머스카니 이렇게 쓰는 경우 있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야. 머스카니 서 있다가 아니라 시작. 머스키 서 있었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35번 했습니다. 뭐가 맞아요? 앞에 거 뒤에 거? 적다. 멋쩍다가 맞다는 거예요. 그다음 36번에 있어서는 모밀이 아니라 메밀이 맞다는 것. 37번도 역시 단모화된 것을 표준으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버들 유자, 뉴인데 결국 앞에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읽기 힘들겠죠. 뉴남 이렇게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를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것 단모화된 것을 맞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미루, 나무. 이와 같은 경우들은 앞서 얘기했던 괴팍하다와 또는 의뢰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또는 캐캐, 묵다와 같습니다. 단모화된 것을 표준으로 삼는다. 알겠습니까? 캐캐, 묵다. 시작. 캐캐, 묵다 같은 경우도 여의가 아니라 뭐라고 했었다가 어이라고 했고 의뢰도 여의가 아니라 뭐였다? 어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 다음에 38번입니다. 38번 미수. 자, 쌀가루 같은 경우 있죠? 쌀가루와 물이 섞어져 있으니까 미수가 맞겠다. 그래서 미숫가루. 시작. 미숫가루. 미식가루가 아니라 미숫가루. 그래서 앞에 것이 맞습니다. 자, 뭐 39번도 우리가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별 3개 정도 해놓고 습관적으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맞춤법상에 나오면 그 대체로 나와요. 뭐 기원합니다. 뭐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바라다 자체가 앞으로의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그렇죠. 바라다 자체가 미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란다. 그래서 계시라는 말이 미래 시제이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아도 앞으로의 소망을 담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잉여적 표현으로 보는 거야. 바라겠습니다는 그냥 바랍니다. 시작. 알겠지?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바랍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40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지? 바람. 다 같이 시작. 소망의 의미. 그렇다 써놔. 소망의 의미. 뭐의 의미? 소망의 의미일 때 바람이죠. 물론 바람이라는 말도 다른 데 쓸 수 있겠죠. 색이 바람 할 때 바래다 있지? 그때 쓸 수 있지. 그러나 여기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나의 바람은, 나의 소망은, 나의 꿈은 그럴 때 바람이야. 그때 써놓으라고 하면 나의 바람 이렇게 써놔. 나의 바람. 근데 우리가 흔히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바람은 이렇게 하잖아. 물론 이제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서 여러분들 시험 앞으로 5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그렇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은 바람이 맞는 말이다. 또 나무 레다가 아니라 시작. 나무 라다. 아까 기억해두라고 했죠? 많이 틀립니다. 자,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노래 가운데도 한번 부르는 게 있었는데 노사연의 노래 가운데 뭐가 있었죠? 만남이라는 노래 있어 없어요? 있죠? 만남이라는 노래 가운데 뭐가 나와요? 가사 가운데?
내가 물론이가 좀 아는 체 좀 해주려고 했더니 뭐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그지? 바람이었어 이렇게 나오죠? 그 틀린 표현이라고 했다고 했잖아. 바람이었어가 아니라 시작. 바람이었어. 그게 바람이 맞다고 해? 가끔은 우리가 대중가요를 들어서 가사를 들어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그 소킹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의학새 슬피 우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 의학새 슬피 우니 가을인가 요거 노래가 그 가사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인가요? 틀린 표현인가요? 의학새 슬피 우니 이쪽에 감정이입 들어갔네. 그죠? 가을 왜 가을은 슬퍼야 될까? 가을 모든 것이 시들어가기 때문에 그런가? 어찌됐든 슬픈 계절인 것 같아. 그죠? 그렇잖아. 그러면 의학새 슬피 우니 그 의학새는 뭘까? 새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새의 사투리야. 알습니까? 억새의 사투리가 의학새라고 경상도 사투리가 의학새라고 그래. 의학새. 그러니까 억새. 알겠죠? 억새.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비표준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알아도 해? 새 이름인 줄 알지 누가 착각하잖아. 그지? 의학새니까 새 개념 새인 줄 알잖아. 근데 억새가 경상도 사투리로 의학새라고 한대. 알겠습니까? 이것도 좀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자국일까, 발자국일까, 시작. 발자국이죠. 뭐, 자국을 남겼다라고 할 때, 자국을 남겼다 하면, 발을 빼면 자국 말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국이라고 얘기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복사뼈, 복숭아뼈. 뭐가 맞을까요? 다 같이? 복사뼈 있죠? 복사뼈하고 복숭아뼈 있죠? 복숭아. 이건 맞아. 근데 봉숭아뼈는 틀려요? 복사뼈와 복숭아뼈는 같이 쓸 수 있어. 복숭아뼈 또는 복사뼈 같이 쓸 수 있어요? 복수표준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봉숭아뼈 하면 틀려. 알겠지? 봉숭아뼈는 틀린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눈을 뭐하다 나왔지? 이러면 안 되겠죠. 자초가 피곤하다고 막 눈을 비비다가 자칫 우리가 잘못하다가 눈에 트러블 생길 때 있어 없어요? 잘못 비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이라는 것이 깨끗하지 못하는 거죠. 요즘에 신인사법이 많이 발견됐더라고요. 손 내밀면 완전 원수고 범인이 되더라고요. 알겠어요? 나도 이렇게 악수하기를 좋아하고 손을 많이 내밀 때가 있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손 내밀면 안 되겠더라고. 주먹 시작. 주먹으로 부딪히. 어디 신문 나오면 보니까 그 사진에 나왔더라고. 오늘 당 회의를 하는데 인사를 하는데 주먹을 내밀더라고. 이렇게 주먹끼리 부딪히나 그런 거. 자, 아예 부딪히지 않으면 되죠. 근데 굳이 인사를 하면 그렇다는데 그죠? 그럽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비다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한다 시작? 비비다. 그죠? 비비다. 부비다가 아니라 시작? 비비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맞는 표현이 되겠다. 그래서 눈을 뭐하다 시작? 비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삼례 가면 비비정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6.25 때 격정지 비비정. 비비정에 가면 기차가 있고 기차 안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있다. 나 2번 가봤는데 괜찮다라고 한 번씩 끼어들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찌됐든 만경간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기차 한 3량이냐 4량인 정도 해가지고 음식점으로 카페로 막 보놨더라고요. 괜찮습니다. 한번 가볼만 하더라고요. 비비정. 자, 그때 비비정 생각하라고 비비다. 시작. 비비다, 비비정. 비비다, 비비정.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책입니까? 44번입니다. 44번에 보면, 자, 대체로 보게 되면 거기 부삽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지? 불사. 물론 각기 다른 뜻으로 쓰이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옷 앞에 니을이 탈락돼서 부삽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시작. 부삽. 우리 화초 같은 데 갖고 오는 데 있어서 쓰는 삽 같은 거 있잖아. 부삽. 그래서, 우리 불삽이라는 말도 달리, 우리가 불을 뗄 때 쓰는 삽으로서 불삽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작은 삽 같은 거 있죠, 우리가? 근데 부삽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시작. 부삽. 자, 그렇게 해서 각기 다른 뜻으로 쓰이지만, 일단은, 시옷 앞에 뭔 탈락 시작? 리을 탈락. 우리가 체연에서 리을 탈락하는 거 많이 배웠죠? 예컨대, 나도사자 시작. 나도사자. 그래서, 솔나무에서 소나무가 되죠? 생각나요? 그러잖아, 우리가 보면. 그죠? 또는, 물자위가 무자위가 되죠? 무자위라는 말도 있죠. 무자위가 무슨 뜻이죠? 물을 갖다 끌어올리는 기기가 물자인데 지읒 앞에 리을 탈락돼서 무자위라고 그래. 무자위. 그 다음에 쌀 플러스 전이 뭐가 된다 시작? 싸전이 된다. 이렇게 리을 탈락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죠? 그와 같은 형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는 있죠. 우리가 쓸 수 있는 말 가운데
불나비가 뭐가 된다. 시작. 분합이. 그러나 이제 워낙 원종들이 분합이라고 많이 알아듣고 있어? 불나비로 많이 알고 있어? 불나비. 그래서 둘 다 허용하는 걸로. 그래서 분합이나 불나비 또는 분화방이나 불나방. 그래서 원칙적인 것은 니은 앞에 니은이 탈락돼야 되는데 워낙 원종들이 불나방이라고 많이 하고 불납이라고 많이 하니까 불나비와 불나방 기존의 것들을 인정해주는. 알겠죠? 그렇게 됐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45번입니다. 45번에 있어서 그거 좀 기억해도 돼요. 일단 이제 개를 한번 붙여볼까? 개. 그 개, 아이개자 있지? 아이개자를 붙여봐봐. 아이개자를. 그래서 우리가 개펄이라고 하느냐, 개뻘이라고 하느냐 있죠? 그 차이점을 보여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전체 바닷물이 드나다닐 수 있는 것과 관련돼서 모래 언덕 같은 걸 다 포함해서 그것을 개펄이라고 그래. 뭐라고 하시죠? 개펄, 개펄이라는 말이 있어요. 개펄. 그죠? 개펄. 그 개펄 가운데 바닷물에 오래도록 좀 잠겨 있어서 거무튀튀하게 변한 땅. 그래서 보통 경우에는 우리가 뭘 해죠? 막 바닷물에 빠져서 들어가서 뭐라 하죠? 막 조개도 캐고 막 그러죠? 그런 것을 우리는 개펄이라고 그래. 알겠지? 잘하다. 그래서 개펄과 개뻘은 있을 수 있지만 개뻘은 없어. 알겠죠?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지 않느냐. 자, 그것도 좀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섞갈리다 있죠? 섞갈리다 할 때 섞어 갈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뒤에 것이 맞습니다. 자, 번번희가 맞느냐, 번번이가 맞느냐. 이건 미줄 해놓고, 이거는 번번이와 번번희 있죠? 이거는 의미적으로 구별해서 써야 할 단어야. 뭐하나 같이 의미적으로 구별해서 써야 할 단어. 그래서 앞에 번번희.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어디다 문장을 한번 써볼까? 번번이 실패했다. 그래서 설명서 뒤에다 실패했다. 아니, 그냥 실패했다면 안 되죠. 왜 이렇게 했다. 내 생각은 그렇게 원래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와서 성공했다. 시작. 성공했다 합시다. 성공했다라서나 번번이 뭐했다. 시작. 성공했다. 그러면 그때는 뭘 써야 되느냐? 앞에 번번희를 써야 되느냐? 번번이를 써야 되느냐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 그럴 때는 횟수와 관련된 거죠. 따라서 처보명사. 이걸 많이 배웠던 내용 가운데 하나죠. 문제 답을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하면 우리가 부사어점에서 이를 써야 되느냐 뭘 써야 되느냐 희를 써야 되느냐 그분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를 쓰는 경우를 알고 있다면 남은 다 뭘 쓰면 되겠어? 희를 쓰면 되잖아. 그렇죠? 보통. 그런데 이게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 해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나중에 나오는데 미리 알아두고 풀어라고. 알겠습니까? 처보명사. 무슨 명사? 처보명사. 처보명사라는 것은 같은 명사, 동일한 명사가 반복될 때 처보라고 하지. 처보. 그러니까 이가 했어. 알겠죠? 이게 처보명사야. 뭐 대체적으로 보면 또 뭐 이제 집, 이가 했잖아. 생각나요? 이런 것들? 처보명사. 틈, 이 있죠? 이것도 처보명사. 이거 많이 나오는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틈틈이. 그 다음에 한 푼, 두 푼을 할 때 푼푼이. 그렇죠? 간간이.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왔던 것들이 이렇게 처보명사. 물론 처보명사 형태로서 모양이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모양이 바뀌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달다리가 같은 동일 어문이 나오니까 다다리 있죠? 다다리. 날라리가 시작. 맞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보명사는 뭘 쓴다 같이? 이를 쓴다. 정의됐습니까? 구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때 이제 요럴 때 요게 이제 실 잘 나왔던 거죠. 번번이, 푼푼이, 간간이가 있어. 왜냐하면 이거 외에 뭐도 있기 때문에 번번희라는 단어도 있어요. 번번이. 그 다음에 푼푼희라는 단어도 있어. 부사로서. 그 다음에 간간희라는 단어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왔던 거지. 그죠? 그럼 이것은 의미적으로 구별해서 써야 돼. 의미적 구별. 그러니까 처보명사는 뭐를 쓴다 하지? 이를 쓴다. 자, 기억나는 사람 생각해봐. 자, 그러면 이 번번이는 뭐냐? 번번이는 번번하다에서 나온 말이야. 번번하다.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 자, 최근에 이거 나왔죠, 시험 문제. 푼푼하다. 푼푼하다에서 나온 말이야.
자,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간간하다에서 나온 말이야. 이해됐나요?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뜻 말해봐. 시작. 번번하다? 번번하다. 뜻이 푼푼하다요? 번번하다. 시작. 잘 보고. 번번하다. 무슨 뜻? 야, 여기 생각하잖아, 우리가. 좀 번번이 생기지도 못했다. 번번이 좀 사람이 좀 있어 보이지도 않고, 알겠어요? 번듯하지도 않고, 할 때 번번하다는 말 쓰거든. 그러니까 번번하지 않다. 모양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야, 번번하다는. 푼푼하다는. 시험에 나왔던 거야, 이거. 넉넉하다. 다 같이? 넉넉하다. 여행을 가려면 여행 자금을 좀 푼푼히 준비해야지. 그럴 때는 넉넉히 준비해야지. 알겠죠? 그렇게 하면. 그럼 넉넉히 준비하는 데는 어떻게 되겠어? 낮잡아야 되겠어. 위에 걸 써야 되겠어? 아래 걸 써야 되겠어? 넉넉히 준비하려면 낮잡아야 되겠어? 위에 거죠. 낮게 잡는 거죠. 알겠죠? 그럼 이 낮잡다는 아래로 부는 거예요. 아래로. 낮게 잡는 거고. 그러니까 낮잡아야 푼푼히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넉넉히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도요? 뭐 간간하다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전라도 사람들 뭐 간간하다 많이 쓰잖아. 간간하다 좀 약간 짜다. 약간 짜는 걸 간간하다 하죠. 그러니까 좀 나는 좀 음식을 뭐 먹는다? 간간히 먹는다. 약간 짜게 먹는다. 라는 말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다 알겠죠? 번번이 횟수야.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는 말에 번번이 횟수를 나타낼 때 쓰는 번번이고, 푼푼이란 말은 한 푼, 두 푼, 세 푼 할 때 푼푼이라는 말이고, 알겠지? 푼푼이 모아 등록금을 마련했다. 알겠지? 그럴 때 쓰는 말이고. 간간이란 말은 뭐예요? 이따금이라는 뜻이야. 간간이 포성 소리가 들렸다. 간간이 합격 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이런 것들. 또는 간간이 비명 소리가 들렸다. 할 때 쓰는 말이야.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기 됐어요? 시험이 잘 나왔어요, 이것들. 잘 나와도. 왜 그러냐면,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희가 들어간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대통령 우리가 보면, 미연이나 미음이나 이형이 있지. 무슨 소리? 자음 가운데 울림소리죠? 울림소리. 모음 전체도 무슨 소리 시죠? 울림소리야. 그래서 이런 받침으로 끝났거나 앞에 음절이 모음이면 대체적으로 히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야. 알겠죠? 뭘 붙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히를 붙인다고, 히를. 자, 그래서 잘 봐봐. 날은 받침이 니은이죠? 지금 이거 설명하자는 건 아닌데, 이제 나왔으니까 해주는 건데. 날은 히 그러잖아. 그죠? 나른이. 자, 알뜰하다 있어 없어? 알뜰할 때 뭘로 끝났어? 있죠? 그러니까 알뜰 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됐죠? 생각나요? 잘하다. 그 다음에 담담하다 히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니은이나 리을이나 이렇게 미음이 들어가거나 또는 이형이 들어가거나 또는 모음과 흘러서 고요히 시작. 고요이가 아니라 뭐라고 나왔지? 고요 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뭐로 히를 쓰는 게 일반적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지. 특히 하나 더 쓰는 다음에 여기다 써놔. 초보명사로서 시험에 알라리 시작. 이것도 니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가 아니라 RR이라고 하날 알겠지? 물론 입안이 아라리졌다 아라리져져 뭐 그럴 때는 히가 되겠지만 이 경우는 하날의 의미야. 그래서 알라리 시작. RR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정리됐지? 요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하나만 이와 히를 붙이는 거죠. 하나만 설명하고 간다면 요 마저 나왔으니까 다음에 나오면 설명 않겠습니다. 그냥 알아들어가 맞춤법이 나오니까. 시험에 나왔던 가운데 기억 받침이 있어. 무슨 받침? 요걸 헷갈릴 수 있어. 자, 여러분들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1번 뭐 많이 했던 거 1번. 자, 뭐 이런 단어들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또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보면 5번.
자, 여기서 맞는 것을 있는 대로 찾았죠. 맞는 거. 이게 시험에 최근에 나와요. 최근에 이것들 언급이 됐는데. 자, 맞는 것을 한번 해볼까? 시작! 맞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같이 합시다. 또 여러분들 뭐 하나면 뭐 다 안 하니까. 한 사람 시켜보면 좋겠네. 자, 1번 맞다 틀리다. 에? 1번 맞다 틀리다. 2번. 맞아요? 3번. 틀려요? 자, 봅시다. 뭐, 총 때문에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요거에다 하나 더. 기억 받침으로 끝난 말. 기억 받침으로 끝난 말에 뭐가 붙을 수 있느냐면, 하다나 거리다. 하다 또는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 말 가운데 이게 어려워서 그래. 이로 소리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 소리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서 그래. 알겠죠? 그러면 빽빽하다 말 돼야 안 돼? 빽빽하다 말 되지? 빽빽하다 말 되니까 이나 히가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는 다 하다나 거리다 붙으면 히를 써야 돼. 그런데 이로 소리 날 수 있다면, 그래서 언중들이 오히려 그것이 편하다면 이로 적어야 된다. 그러면 빽빽이가 편해? 빽빽히가 편해? 빽빽이가 편해. 알겠습니까? 이게 맞는 거야. 깊숙이가 편해. 이게 맞는 거야. 촉촉이가 맞는 거야. 그래서 이라고 써야 돼. 알겠지? 촉촉이. 시작. 이거 외우더라고. 이거 시험이 잘 나오는 거니까. 삐죽기 힘들죠? 삐죽이. 시작. 삐죽이. 이라고 써야 되지. 다만 이거 조심할 거야. 이게 작년에 시험이 나왔던 건데, 작년에. 곰곰 있지? 곰곰은 이때 첩어 형태를 보면 곰곰 생각해 봤다. 그래, 첩어 명사 형태. 첩어 원래 부사야, 부사인데 다시 부사가 됐죠? 그래서 이때는 이를 써야 돼. 곰곰이. 시작. 오뚜기. 곰곰이. 알겠죠? 다 해당되는 거야. 그러나 꼼꼼은 꼼꼼하다 되지? 그러면서 미음 받침이죠? 그래서 히를 쓰는 거야. 꼼꼼히. 시작. 이거 작년에 나왔던 거야, 이거 작년에. 꼼꼼히. 헷갈릴 수 있겠지?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것도 지금 몇 가지 적어주시니까 좀 기억해두라고요. 자, 한번 또 나오면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몇 번 답. 그러니까 번번이라는 말과 번번이는 의미적으로 구별해 쓸 수 있다. 그럴 때 번번이 성공했다 할 때는 앞에 걸 써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렇게 해서 정형되어 있고. 다음에 48번. 살쾡이. 뭐가 맞아요, 다 같이? 살쾡이가 맞아요. 살쾡이가 아니라 시작. 살쾡이가 맞다. 알겠죠? 자, 삭괭이란 말은 틀려요. 리을 기억 받침을 갖고 있는 삭괭이란 말은 없습니다. 살쾡이 또는 리을 기억 받침을 갖고 있는 삭은 맞아요. 삭 또는 살쾡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삭이라는 변명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 나오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이름을 대시오. 다음 같은 마지막 대목을 하면서 이 주인공은 죽게 됩니다. 보고 싶어요. 붉은 산이 그리고 흰 옷이. 그렇게 또 반문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 예?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보고 싶어요. 붉은 산이 그리고 흰 옷이. 이거죠. 여기서 이제 붉은 산은 우리 조국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흰 옷은 우리 결의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 거야. 김동윤의 붉은 산이라는 소설에서 나와요. 아십니까? 김동윤의 붉은 산에서 정이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정이코의 별명이 뭐냐면 삭이야. 삭. 그러면 삭은 긍정적 이미지야, 부정적 이미지야? 부정적 이미지.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이코라는 인물은 그 동포들의 세계 속에서는 아주 나쁜 인간, 동포를 등쳐먹는 인간, 알겠어요? 이런 인간으로 치부했는데 나중에 그가 아주 극렬했던 그런 어떤 민족, 그런 어떤 항일, 또 민족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어떤 투사였다라는 것이 나중에 그 말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억압적 현실 속에서 동포들은 일제를 피해서 왔지만 그래서 중국의 어떤 간도 지방이랄지 이런 중국에서 흩어져 사는 동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세계 속에 이 정이코라는 인물이 왔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다 보니까 그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일제를 피해서 왔지만 또다시 중국 지주에게 굽신거리며 살고 있는 거야. 이런 현실 속에 결국 정이코는 그 동포들을 괴롭히게 하지만 그래서 막 제 집인 양 가서 누우면 자기 집이야 그냥. 밥상도 차려놓으면 먹으면 자기 밥이야 그냥. 괴롭혀. 그래서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해도 죽일 놈 속으로만 했지 누구 하나 나서서 그 정의코를 갖다가 단죄하는 놈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그 동포의 사람이 중국 사람에 의해서 처참히 뭡니까? 그 빚 때문에, 빚 때문에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누구 하나 그 부당함에 대해서 한가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 인물이 간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누가 막 두드려요. 서술자는 납니다. 나는 누구냐? 잠시 그곳을 지나가던 의사였어. 알았어요? 그럼 누가 막 두드려. 선생님,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 잠결에 누구요? 그랬더니 그 정의코 있잖아요. 그 사기라는 그 자 있잖아요. 가고 싶지 않았어. 왜? 사기라는 인물이 그렇고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의사라는 본분을 갖고 갔죠. 가서 치료를 해주려는데 이미 허리가 꺾인 채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인물이 말했던 거 그거예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어디가 닿았지? 붉은 산이 그리고 흰 옷이. 그 얘기는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를 통해서 주었던 우리의 교훈은 뭐냐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 너희들이 100명이 힘을 합치면 나 하나 정도로 제거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냥 당하는 거야. 서로 눈치 보고 누구 하나 나서는 자가 없고 그걸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 중국인을 자기의 그런 실력으로 싸움의 실력으로 다 처단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게 김동일의 붉은 산 상당히 감동 있는 소설이니까 시험에 가기도 나왔어요. 한번 꼭 읽어봐요. 알겠죠? 김동일의 뭐다 시작? 붉은 산. 지금 맞춤법에다가 붉은 산 들어갔는데 그거 기억을 해두실 거예요. 수사법 뭐예요? 시작. 수사법은 대유법. 시작. 대유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흰옷 있잖아. 결에. 그리고 옛날에는 민둥산, 아마 벌거벗은 산이 많았던 것 같고 황토도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조국을 갖다 이렇게 붉은 산으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그래서 몇 번까지 했어요? 48번 했고 49번 답은 몇 번? 시작. 3과 다. 50번 만민의 다 뭐에 닿지? 둘 다 쓸 수 있죠. 짜장면, 짜장. 외래표기법상에 있어서는 자장면이 맞아요. 알겠어요? 그러나 워낙 어느 정도 짜장면으로 인식해서 짜장면. 자, 51번. 몇 번? 설렁탕. 설렁탕. 옆에 것이 맞아. 설렁탕이 아니야. 경상도 사람, 아니 경상도는 아니야. 경기도 사람들은 설렁탕이라고 더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렁탕이 맞습니다. 세종 때 기원됐다고 하는 용어죠. 설렁탕. 그 다음에 52번. 시작. 레포트가 맞아요? 리포트가 맞아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리포트가 맞아요. 리포트라고 해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거. 자, 53번입니다. 흐지부지요? 시지부지요? 흐지부지죠? 네. 시지부이는 영화관이죠. 자, 그 다음에 54번. 다 같이 보다 시작. 54번. 관련돼서. 자, 이 제첩국이라는 단어, 여기는 내가 붙여놨는데, 일단 오른쪽이 맞아요. 오른쪽이 맞는데, 제첩국은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띄었습니다. 제첩 띄고 국. 시작. 제첩 띄고 국. 띄어 표시해놔요. 제첩국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섬진강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시작. 제첩국. 그러니까 참, 숙취 좋다고 많이들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첩국. 자, 55번은 초승달, 초승달이 맞습니다. 초승달. 잘 알아둬요. 초승달. 여러분들 그 초승달 나왔으니까 거기다 써놓고 꼭 그 시 읽어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서정주 작품 있죠? 서정주의 뭐라는 작품이 있어놨지? 초승달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초승달. 그래서 꼭 읽어봐요. 누가 저 검푸른 하늘에 고운 눈썹을 옮겨다 심어 놓았을까? 그 고운 눈썹이 뭐예요? 초승달의 원간이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56번입니다. 아구찜.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구죠, 아구. 근데 아귀가 맞아요. 아귀찜. 아귀찜, 아귀탕 그래야 됩니다. 아주 물고기 귀신이 완전히 무식하게 생긴 얼굴이. 무섭죠, 사실은. 먹을 것도 없고. 자, 이 아귀찜으로 유명한 곳은 다 같이 우리나라 두 군데가 있어. 이 아귀찜으로 유명한데. 거기 마산과 군산. 시작. 마산과 군산. 이 마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이제 군산.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다 이것은 내버렸던 것인데 그것을 음식화시켜가지고 상당히 돈을 벌게 됐던. 있죠? 그래서 아귀찜. 시작. 아귀찜. 전주에서 가장 잘 되는 것은? 좀 그렇죠. 상황에 맞는 대답을 해줘봐. 내가 요즘 비빔밥을 지금 원했어, 지금. 하여튼 코미디가 따로 없다는 거야. 우리 학생 때문에 참 웃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좋아요. 적극적인 거 좋아. 저렇게 적극적이야지, 뭐라도 대답이라도. 자, 그것은 상호와 관련됐으니까 좀 갖고. 어찌됐든 간에
뭐 군산 아구, 응? 아귀화도 있고 뭐 저기 보면 뭐 아귀 박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모르겠습니까? 자, 어찌됐든 겁니다. 자, 57번입니다. 57번은 다음 몇 번입니까?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알맞다, 걸맞다라는 말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에는 관형형 어미,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어미 는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맞은 옆에 오른쪽이 맞습니다. 알겠죠? 문법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문법적으로 알아야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형용사에는 뭘 쓸 수 없다고?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형 어미 는을 쓸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알아야 이제 또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형으로서 받침이 있건 없건 는을 쓸 수 있어요? 는을 쓴다. 그래서 받침이 없을 때도 가는, 받침이 있을 때도 먹는 그런 거죠. 근데 형용사는 니은을 쓸 때 있고 은을 쓸 수 있어요?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형입니다. 그래서 받침이 없을 때는 니은이 오죠? 예쁜 꽃. 받침이 있을 때는 은이 오지? 아름답다니까 아름답했다가 뭐가 와? 은이 오겠지? 자, 비읍불기칙 용언이니까 뭐로 바뀌어서 시작 우로 바뀌어서 아름다운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형용사에는 은이나 니은만 올 수 있지 는은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맞는, 걸맞는 틀린 거야. 알맞은, 걸맞은 그래야지. 알겠죠? 그다 써놔. 걸맞다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은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죠. 많이 맞춤법 속에 많이 틀렸던 거지. 착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착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면 이거 틀린다는 거예요. 앞에 착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형용사지? 형용사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착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래야지. 알겠어요? 그럼 앞에 형용사 나왔는데 뒤에 보조용언에 는 나오면 틀려요?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야겠다. 그러나 이제 먹다라는 동사가 나오면 은도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먹지 않은 사람이 없다. 먹지 않는 사람. 현재냐 과거냐만 구분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먹지 않는 사람이 있다가 맞습니까? 먹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가 맞습니까? 그거는 구분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먹지 않는 사람이 하나만 있겠잖아. 사람이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먹지 않은 있잖아. 사람이 요거 가운데 보면 이때 않는이라고 할 때는 현재야. 현재. 그러니까 먹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현재로 알겠어요? 근데 여기 돼 먹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이때 은은 과거야. 그러니까 없었다. 시작. 이것만 다르면 되는 거야. 이건 없다, 이건 없었다. 뭐가 나왔을 때는 동사가 나왔을 때는 알겠지? 동사가 나왔을 때는 는이나 은을 다 취할 수 있어요. 다만 시제만 달라질 뿐이야. 알겠지? 는이 나오면 현재. 먹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래야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먹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면 틀려요. 그리고 이건 은은 과거야. 과거니까 먹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래야지. 먹지 않은 사람이 없다면 틀린다고. 알겠습니까? 이걸 구분해야 되고. 형용사인 경우는 는을 쓸 수 없어요. 은이 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에 있어서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죠? 그냥 답만 알고 가더라도 좋지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잖아. 한 번씩 기억해둬야 되니까. 자, 58번. 자, 통틀어 시작. 통틀어가 맞아요. 통틀어. 이해가 되죠? 다음에 59번은 그 위에 오른쪽이 맞습니다. 얼룩이.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두 가지를 의미를 구별해 썼었어요. 근데 다 통일했죠. 얼룩이. 그러니까 뭐 옷에 오물 같은 거 묻을 때 있잖아. 얼룩이 졌다 있지. 그 다음에 짐승 가운데도 점이 많이 박혀있는 짐승이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썼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다 통합해서 그냥 얼룩이 오른쪽으로 다 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좀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60번은 다 같이 오랫동안. 자, 이거는 사이소 현상이 일어난 거야.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 사이소란. 그래서 올해와 동안이 만났을 때 오랫동안 되지. 뒷소리가 된소리 되니까 시옷받쳐 붙인 거야. 근데 이와 비슷한 걸로 우리 헷갈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랜만에. 시작. 오랜만에는 오래간만에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니은 받침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고. 자, 아까 오손도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오손도손도 맞고 오손
도손도 맞다. 그 다음에 63번 같은 경우는 웬만큼 할 때 뭘 써야 돼, 맞지? 오른쪽을 써야 되죠? 오른쪽 거. 이거 시험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야. 이것도 기억나더라고. 그래서 웬을 쓸 때가 있고 뭘 쓸 때가 있다? 웬을 쓸 때는 딱 한 군데만 웬을 쓰지. 앞에, 아래가에. 왠지. 그렇지? 이 왠지는 뭐의 줄임말? 왜인지의 줄임말이죠. 알겠죠? 이럴 때만 웬을 쓰고 나머지 다 뭘 쓴다? 웬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알겠죠? 웬의 품사는 관형사입니다. 뭐다 알았지? 관형사. 관형사. 그래서 웬 사람이 이렇게 맞느냐. 알겠죠? 웬 일로 왔느냐. 웬만큼, 웬만하면 전부 다 위에 걸 써야 돼. 그렇게만 기억하면 된다. 왠지만 아래 걸 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역시 마찬가지죠? 웬일이니까 뭘 써야 돼?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걸 써야 되겠고, 왠지 할 때는 앞에 걸 써야 되겠다. 66번 식당 나왔네. 그러죠? 육개장 할 때. 오른쪽이 맞죠? 육개장. 그래서 게장국에 편육을 갖다가 설레설레 썰어서 만든 국을 육개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67번 별 3개 정도 되는 거. 이거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쓸데없이 뭐 하는 경우가 있느냐면, 쓸데없이 전설모마 시키면 안 돼. 그래서 공시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래서 으스대다가 맞지, 으시대다 하면 틀려. 으스대다. 시작. 으스대다. 그래서 앞에 것이 맞다. 그러므로 똑같아. 68번 역시 으시스가 아니라 시작. 으스스가 맞습니다. 알겠죠? 오른쪽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형태에다 써놔. 거기다 뭐를 써놓냐면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잘 나오죠. 부시스냐 부스스냐. 알겠죠?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부시시 한다, 부스스 하다, 부스스가 맞습니다. 알습니까? 그래서 앞에 거 틀리고 뒤에 거 맞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물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고양이과 속하는 거 있지? 고양이과 있죠? 시라손이냐 스라손이냐. 옛날 그 아주 김도환과도 맞짱 떴던 사람. 그럴 때 시라손이냐 스라손이냐. 그럴 때도 스라손이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시라손이가 아니라 뭐라고 나쓰이죠? 스라손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서 넌 짓이냐 뭐냐 시작. 넌 짓이냐 이런 말 있죠. 요거 기억해요.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야. 괜시리냐 괜스레냐 있죠. 요것도 많이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나지막이냐 나지막하다냐 뭐 이것도 있잖아. 그렇죠? 나지막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어떤 것이 맞을까요? 시작. 넌 즉시가 맞을까? 넌 즉시가 맞을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국의엄마가 일어나는 조건이 있어 없어? 국의엄마가 어떤 것이 국의엄마야? 디귿이나 티읕이 이나 이와 결부된 몸일 때 뭐로 바뀌는 거? 지나 지읒. 왜 바뀌느냐 하면 이 몸이나 지읒이 거의 같은 그런 어떤 좋은 위치를 갖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소리 나는 걸로 해야 편하게 발음할 수 있죠? 아, 그래, 안 그래? 한번 이거 발음해봐. 시작. 넌 즈시. 으가 발음되는 것과 지읒이 발음되는 것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자연스럽지. 그래서 넌 지시, 시작. 넌 지시가 맞다라는 것이고요. 괜시리야, 괜스레야. 이거는 원형을 따라가지고 오는 거야. 알겠지? 원형을. 이거 소리보다는 원형을 따라가서 우리가 괜시리 발음 편하잖아. 근데 이거는 원형을 따라가야 돼. 의미를 좀 구하기 위해서. 왜냐면 공연스레의 줄임말이야. 뭐야 줄임말? 공연스레의 줄임말이 괜스레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바뀌게 처리한 거야. 공연스레의 줄임말. 내 말 이해되겠어요? 됐죠? 자, 이것도 한번 읽어봐. 나즈막. 시작. 나즈막. 발음하기 힘들죠? 나즈막하다. 그래서 이걸 쓰는 거야. 형이 됐지 무슨 말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 자, 69번 나왔네. 아까 했으니까 틀면 안 되겠죠? 시작. 억세. 의학세면 안 된다고 했지. 억세.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떨이 시작. 재떨이가 맞다고 했지. 털이라고 안 된다고 해서 가끔 뭐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재떨이라고 쓰는 걸 많이 볼 수 있거든. 재떨이. 예? 알겠지? 공교롭게도 시험 보러 갔는데 그 시험 장소의 화장실에 거기 보고 갔다가 틀린 사람도 있고요. 예? 내가 지금 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음식점에 가갖고 육개장 보고 갔다가 틀린 사람도 있고, 순댓국밥에서 그 음식점에는 순댓국밥 할 때 어떻게 써야 되겠어? 순댓국밥 할 때, 순댓국 할 때, 시옷받침 붙여야 되겠어? 안 붙여야 되겠어? 국이 되니까, 국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 순대국으로 돼 있던 모양이 알겠어요? 그거 보고 틀린 사람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그 학생 말 들어보면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식당들 다 폭파시킨다고 했으니까 지금 영업정지 됐을 것 같아. 자, 어쨌든 간에 그거 이게 있고요. 72번 앞에 거 뒤에 거 아니면 다 맞다. 앞에 것만 맞습니다. 뭐만 맞다? 앞에 거.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보면 자, 진 무르다가 있지. 잘 봐봐. 자, 들고 진 무르다가 있지. 진 물다가 있지. 딱 봤을 때 무르다와 물다 했을 때 완전히 무르다를 줄여서 물다라고 썼다 했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 딱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다의 인식. 앙! 무는 거 있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런 의미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본래 나타나고자 하는 의미에서 너무 멀어질 수 있으니 혼동될 수 있으니 이 경우는 진 무르다만 맞게 하자 그런 얘기. 아십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 잘 봐봐. 시험에 나왔던 것이 본말과 준말 다 표준을 삼는 거야. 서두르다 있어 없어? 있죠? 이거 말고 서툴다란 말이 있어. 뭐가 있다 시죠? 서툴다. 서툴다의 원말은 뭐가 있을까? 한번 연상해봐. 서툴다의 원말은 뭘까? 본말은. 서툴다의 본말은 뭘까? 서투르다. 시작. 아, 이렇게 본말을 연상할 수 있잖아. 근데 진 물다는 본말을 연상하기 힘들잖아, 지금. 물다 매몰돼서. 그래서 서툴다나 서투르다. 서두다나 서둘다. 머물다. 머물다 있어 없어? 머무르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의미적 혼동이 돼안돼.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준말과 본말을 다 표준으로 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나 진무르다에서 진물다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진무르다만 맞다. 다음 중 준말과 본말을 둘 다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게 나올 수 있지. 그럴 때 이 진물다 진무르다 해줘야 돼. 그것도 이해해 두면 되겠다. 자, 갈치가 맞아? 갈치가 맞아? 갈치죠. 칼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저기 가니까. 근데 갈치가 맞습니다. 74번. 오른쪽이 맞죠? 단모마된 거. 캐캐묵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75번. 산으라면이야. 산호라면이야? 의도하는 거야. 이거는 산호라면. 오른쪽이 맞습니다. 뻐국이야. 뻐국이야.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뻐국이라는 의성어에서 파생된 말로 봐서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뻐국이. 시작. 뻐국이라고 해야죠. 됐나요? 그 다음에 기러기도 소리 나는 대로 기러기야. 기러기야. 기러기 그래야 돼. 알겠지? 개굴이야. 개구리야. 개구리.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알겠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대응되는 다른 말이 있을 때는 그대로 형태를 밝게 적는 것이 있어. 대표적인 것 가운데 돼지 있어 없어? 돼지. 돼지 있죠? 돼지. 아, 돼지 있잖아. 돼지. 돼지 있는데 돼지를 달리? 꿀꿀이. 있죠? 그 꿀꿀이는 그대로 형태를 밝혀서 꿀꿀이라고 적어야 돼. 알겠어요? 소리 나는 대로 꿀꿀이 적으면 안 된다고 해. 꿀꿀이. 다 같이 시작. 꿀꿀이. 그렇게 해서 적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건 뭐가 있었어? 다 같이? 하나 기억하면 똑같은 형태인데 아까 아까도 했는데 오뚜기. 시작. 오뚝이라고 적어야 돼. 소리 나는데 오뚜기 적으면 안 되거든. 오뚝이. 다 같이 시작. 오뚜기. 부사에서 부사로 파생된 것은 그대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서 오뚝이라고 적어야 된다. 오뚝이라고 적어야 된다. 알겠지? 또 비슷하게 시험이 잘 나왔던 단어가 뭐가 있어? 깍두기. 시작. 깍두기는 어떻게 적어야 돼? 깍두기를 갖다 무슨 깍둑깍둑에서 깍다에서 나온 줄 알고 잘못 쓰면 안 돼. 깍두기라는 의성어에서 파생된 말이야. 그래서 깍두기라고 적어야 돼. 알겠지? 설렁탕이나 뭐가 좋다? 깍두기가 좋다. 깍두기만 많이 있어도 정말. 깍두기. 됐죠? 쌍격받침 쓰면 틀려, 이거. 다음. 자, 그 다음에 거기 77번 뭐에다 했지? 자, 이걸 많이 배웠던 거죠? 우리가 사회소리 현상을 많이 배우면 알겠지만, 뭐의 입맛. 시작.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 것은 시옷을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 거, 이거 외우려겠지? 뭐의 입맛. 시작. 앞으로 이제 맞춤법 하면서 외울 것이 많단 말이야. 알겠지? 오늘 다 끝낼 사항은 아니고 아마 다음 주까지 프린트물 활용할 텐데. 자, 뭐 했다. 시작. 머릿말, 그 다음에 뭐다 시작. 예산말, 그 다음 뭐다 시작. 인사말, 그 다음 뭐다 시작. 반대말. 이렇게 쓰면 다 틀린다고. 알겠어요? 시험까지 빼야 돼. 다 같이 시작. 머리말, 예사말, 인사말, 반대말. 그래야 돼. 알겠지? 시험까지 들으면 틀려. 뭐의 임반. 시작. 뭐의 임반.
자, 이 밖에 좀 기억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78번은 뭐야?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79번은 자, 조금 후에라는 말 했죠? 조금 후에. 시간적 개념으로 쓸 때는 뭘 쓴다, 같이? 앞에 거. 공간적 개념을 때는 뒤에 거야. 그래서 이따가 보자. 우리 이따가 보자 할 때, 이따가 점심 때 보자 할 때는 앞에 거. 너 여기 있다가 철수가 오거든. 이걸 줘라 할 때는 뒤에 것. 알겠죠? 그래서 이따가와 이따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 발음이 혼동되기 때문에 그래. 앞에 발음은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이따가, 시작. 이따가야. 근데 뒤에 거 발음은 이따가, 시작. 이따가로 발음해야 돼, 이거. 발음하면 조심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쌍시옷 받침이 뒤것으로 대표가 된다. 그리고 안 울리면 안 울리면 됐으니까 변소리 돼서 이따가. 다 같이 시작. 이따가. 앞에 것은 이따가, 뒤에 것은 이따가.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다음에 80번입니다. 80번 다음 몇 번 다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결국 원형을 밝혀 적는 거야.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적이, 적다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른쪽이 맞습니다. 81번에 찌개. 이것도 많이 틀린 사람들이 있는데 찌개 할 때 뭘 쓴다 다시? 아이게죠? 아이게, 찌개. 그러나 집게 할 때는 뭐다 시작? 집게 할 때는 어이게. 알겠죠? 덮게 할 때는 아이게. 찌개 할 때 아이게. 집게는 어이게. 지우개 할 때는 아이게. 알겠죠? 그래서 아이게인지 어이게인지 발음이 혼동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볼 때 우리 봐봐. 이 얘가 더 입을 크게 벌려야 할까요? 얘를 더 크게 벌려야 할까요? 위에 거 아래 거. 뭘 입을 더 크게 벌려야 돼? 다시 말해서 이거 발음할 때와 이거 발음할 때가 틀리잖아. 뭐가 더 입을 크게 벌려? 이게요. 그러면 이 말을 갖다 이해한 사람 뭐예요? 니네 왜 귀 없어? 응 엄마 눈도 없어. 이 모음체계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시작. 위, 예, 위, 왜, 우, 오. 생각나? 우, 오. 밑으로 갈수록 크게 벌리는 거야. 알겠어요? 정리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크게 벌려. 이게 다 시험에 나온다고 이게. 어? 그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을 옳게 이해한 사람은 누구냐? 그럼 이것과 이것을 발음할 때는 개가 더 입을 크게 벌려서 개 이렇게 해야 된다. 알겠죠? 그게 맞는 말일 거 아니야. 그래서 모음체계도 외워야 된다. 그래서 자음체계도 모음체계도 반드시 우리가 숙지하고 외워야 할 거야. 한번 외워봐. 시작. 양치경으로 시작. 양치의 경우는 파파마 비유 바다 가자 서예 마누라야 니네의 귀에 없어 응 엄마 눈도 없어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다. 아무튼 외우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집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알겠죠? 잘하게 바랍니다. 다음에 82번입니다. 뭐가 맞아요? 다 같이? 료가 맞아요? 려가 맞아요? 료로 발음하면 발음이 힘들죠. 했구료 그렇게 하구료 발음이 힘들잖아. 그래서 려를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부릅니다. 했구려 할 때 구려 있죠? 이 구려는 상대 높임법의 등급 가운데 1등급, 2등급, 3등급이 아니라 가장 높임, 합소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해체, 해요체 가운데 어디에 속할까요? 시즉 그래 우리 남학생이 모르게 오하는 것 같아. 하오체 시작. 배웠잖아. 자, 상대 높임법 종결음에 의해서 형성된다. 자, 외운다. 씁니다 십시오. 시작. 씁니다 십시오. 오시오 소구려. 오시오 소구려. 오시오 소구려. 나오잖아. 개인아 구면, 개인아 구면, 개인아 구면세. 하계체. 다자느냐 알아놓는구나. 헤라체. 야. 해체. 반말체. 요. 해요체. 두루 높임체. 알겠습니까? 외우라고 했잖아. 상대 높임법의 등급. 다시 한번 외운다. 시작. 씁니다 십시오. 오시오 소구려. 개인아 구면. 다자느냐 알아놓는구나. 야. 요. 외우라고 했지 얘가. 그렇기 때 쓰는 거지.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핵구려는 무슨 채 시작? 하오채. 알겠죠? 뭐 이거 맞잖아. 뭐뭐 하구려, 뭐뭐 하오, 뭐뭐 하시오, 뭐뭐 하소, 뭐뭐 하리다. 전부 다 이게 무슨 채야? 하오채야. 이로 들어가? 뭐뭐 하리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높임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등급 맞추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고. 알겠죠? 높임법의 등급이 다음 중 다말을 다 적어놓고 높임법의 등급이 다른 것을 찾았죠. 알겠지? 그때가 어려워. 그게 상대 높임법이 가장 어렵다고. 상대 높임. 우리가 객체 높임 같은 건 뭐 다 외웠잖아. 어휘니까. 모여드배 시작.
모요드배, 모시다, 들이다, 여쭈다, 뵙다, 떴다. 그럼 뭐에 나왔지? 객시높임이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산능비법은 종결의미가 너무 다양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고, 사실. 그래서 외울 수밖에 없어. 외워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 자, 83번에 부주야, 부조야. 시작. 양성모음을 표준으로 삼는 거죠. 세 가지. 옛날에는 음성모음이었는데 지금은 89년 이후로부터 양성모음이야. 대표적인 거 부조, 삼촌, 사돈. 알겠지? 세 가지 알도라고 했잖아. 시작. 부조. 이게 부조금이지 부주금이 아니야. 부조. 알겠죠?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쓴단 말이야. 부조금 또는 우리말에 왔을 때는 부조돈. 다 같이 부조돈, 부조금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사돈. 사돈 어른 그래야지 사돈 어른 하면 틀린다고 해. 사돈. 사돈이란 말이 있고 사돈 어른이란 말이 있고 사장 어른이란 말이 있어요. 차이점을 얘기하시죠. 사돈, 사돈 어른, 사장 어른의 차이점. 호칭어나 지칭어에서 많이 나오죠. 이거 한 번씩. 시작! 사돈이 뭐고 사돈 어른이 뭐고 사장 어른은 뭘까? 뭐 이거 공사장이 사장 어른이 아니죠 이거? 그건 아닐 것 같고. 사돈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사돈이죠. 같은 한약기는 사돈이라고 하잖아. 아이고 사돈 안녕하세요. 근데 그 사돈이 때에 따라서는 나는 큰딸이지만 저쪽은 막내 아들이야. 그러면 사돈끼리 나이가 차이 많이 날 때 있어 없어? 막 20년 차이 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 응? 아버지 뻘 되는 사돈도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럴 때는 좀 높이는 걸로 사돈 어른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같은 학년에서 쓰는 말이야. 근데 사장 어른은 내 며느리나 사위의 부모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뭐 아니 부모라네.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조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죠? 사장 어른. 알겠죠? 그러니까 내 며느리나 내 사위의 조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죠? 사장 어른. 알겠지? 그러니까 틀려. 지칭하는 대상. 그런 점에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83번입니다. 자, 위아래 짝이 있을 때는 뭘 쓴다 나왔지? 위아래 짝이 있을 때는 위를 쓰죠. 위나 윗을 쓰고 위아래 짝이 없으면 웃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지? 윗몸 일으키기에 윗몸이라고 해야지 웃몸이 아니라 그래서 오른쪽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웃을 쓰는 경우 있죠. 위아래 짝이 없는 경우 세 가지만 기억해두라. 시작. 웃돈, 우돛, 우덜은 이 세 가지 알아들어오겠지? 시작. 웃돈, 우덜은, 우돛. 우돛은 가장 위에 입는 겉옷을 우돛이라고 그래. 알겠지? 더우니까 우돛 좀 벗자. 알겠지? 외투를 벗자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자, 85번입니다. 앞에 받침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 받침이 있을 때는 이에요 또는 줄여 또 다른 말로 예스로 표현으로서 뭘 수 있을까? 이어요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에요, 이어요 다 쓸 수 있다. 이에요도 막 책이에요도 맞고 책이어요도 맞아요. 이거 둘 다 쓸 수 있게 처리했습니다. 이걸 줄이면 뭐야? 앞에 걸 줄이면 예요. 시작. 예요가 되고 뒤에 걸 줄이면 여요가 돼요. 알겠지? 그래서 주로 받침이 없을 때는 예요나 여요를 많이 쓰지. 저예요, 저여요, 집이에요, 집이여요. 알겠지? 둘 다 쓸 수 있는 걸로 처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묻어뜨리다, 묻어뜨리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뜨리도 맞고 트리도 맞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강세 접사로서 뜨리도 맞고 뭐도 맞다 같이 트리도 맞다. 자, 그 다음에 87번입니다. 서럽다가 있고 뭐가 있다 같이 섭다가 있습니다. 이것도 둘 다 쓸 수 있어요. 둘 다 서럽다도 맞고 섭다. 그러나 다만 활용할 때 조심해야 돼. 활용할 때 조심해야 돼. 나중에 맞춤법에서도 나오겠지만 활용할 때 조심해. 서럽다 역시 비읍 불기칙 용언이니까 활용할 때 서러움. 다 같이 시작. 서러움. 섭다란 말도 비읍 불기칙 용언이야. 비읍 들어가 있지. 그래서 서름. 시작. 서름. 그래서 서러운, 서름.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아까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이거 하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그는 고향에 3일 동안 머물렀다. 알겠죠? 그는 우리말이 서툴어서
곤욕을 치렀다. 자, 요 문장들은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한번 해결해 봅시다. 시작. 그는 고향에 3일 동안 머물었다. 그는 우리말이 서투러서 곤욕을 치렀다. 자, 이 문장이 맞으면 틀리면 X? X? 어디가 틀렸어? 어디가 틀렸어? 그렇지. 머물었다 틀렸고 서투러서 틀린 거야. 왜냐면 우리 국어에서 활용할 때는 항상 용언의 활용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왔을 때는 모음으로 쓸 때는 어미가 왔을 때는 원형으로부터 출발한다. 알겠지? 왜? 모음이 붙으면 변화가 많이 되거든. 우리가 과거에 뭐 불규칙 용어 배운 적 있어 없어요? 있지? 규칙 용어이냐 불규칙 용어를 구분할 때 뭘 가지고 있어? 모음이 왔을 때 변하냐 변하지 않냐 가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모음이 붙는 것은 변화가 많단 말이야. 근데 이미 줄어든 말은 줄임말은 변화된 말이죠. 변화됐는데 또다시 모음을 붙임으로써 변화시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원형으로부터 출발한다. 알겠지? 그러면 머물었다의 원형 뭐야? 시작. 원형은 머무르다지. 머무러 했다가 과거 시점이 어시 오니까 의탈락됐고 니를 넘어가고 니를 첨가돼서 르불식 용어냐?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시작. 머물렀다라고 해야 맞다. 마찬가지야 이것도. 모음으로 쓸 때는 어미가 왔으니까 원형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지? 서툴러서라고 해야 돼. 알겠지? 서툴어서가 아니라 시작. 서툴러서. 이런 것들이 맞춤법 이야기로 나오는 거야.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지 않느냐. 자,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88번 역시 다 맞는 처리입니다. 그래서 대다도 맞고 거리다도 맞아요. 둘 다 맞게 다 처리했다고 최근에. 노을과 노을 있죠? 이것도 준말과 본말 다 복수 표준으로 인정되는 것이고요. 외다 외우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복수 표준어로서 이해됩니다. 정리됐지? 외다 외우다. 외우다의 준말 줄임말로 외다를 쓸 수 있어요. 알겠죠?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찌꺼기와 뭐가 있다 시작. 찌끼라는 말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찌끼라는 말도 역시 찌꺼기의 준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찌꺼기의 준말이 뭐다 시작? 찌끼. 둘 다 쓸 수 있는 말로. 좀처럼 좀체. 이것도 마찬가지야. 둘 다 쓸 수 있는 말. 둘 다 쓸 수 있는 말로 제가 해놓은 거야 지금. 좀처럼 좀체. 그 다음에 깨뜨리다 깨뜨리다. 일부러 답 고른 사람들은 허망하겠죠 지금? 둘 중에 하나를 고른 사람 허망하지 지금. 쬐다 쪼이다. 둘 다 쓸 수 있어요? 다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쬐다는 햇볕을 쬐다. 시작. 햇볕을 쬐다 하고 그 다음에 나사는 조이다야. 조이다. 그래서 요거 조 플러스 이 플러스 어. 자, 축약됐죠? 이거 보면 이렇게 축약되면 시작. 죄어. 이렇게 축약되면 시작. 조여. 이 자체를 갖다 축약하면 죄. 알겠습니까? 이 줄임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에 그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이여. 이것의 줄임말은 다 같이 시작. 죄여, 조여, 죄. 그러나 뭐는 틀린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중복해가지고 죄여라고 하면 틀린다. 알겠지? 네, 이거 주의해야 돼. 시험이 잘 나오니. 자, 알겠습니다. 자, 95번. 소뿔, 쇠뿔 다 쓸 수 있어요? 소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쇠도 다 쓸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쇠뿔, 소뿔. 저 내변산 쪽에 가면, 부안 내변산 쪽 가면 무슨 산이냐? 다음에 한번 가자고 했었는데 쇠뿔산이 있더라. 무슨 산? 쇠뿔산. 뭐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저 부안 내변산 쪽에 쇠뿔산. 없네. 자, 쇠뿔. 시작. 쇠뿔. 쇠뿔 모양을 담고 있는 것에서 쇠뿔살이라고 하는가 봐요. 쇠뿔살. 소뿔살이라고 하고 그거는 쇠뿔살이라고 하더라는 게 쇠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소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소고기, 쇠고기, 소가죽, 쇠가죽, 소머리, 쇠머리 다 쓸 수 있다고. 알겠죠? 네. 다음에 97번입니다. 97번 답. 자, 헷갈리다냐 헛갈리다냐 뭐에다 같이? 둘 다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헷갈리도 맞고 헛갈리다 다 표준어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이제 허우적거리다가 있고 허위적거리다 있지. 그래서 뭐가 맞아? 허위적이 맞다, 허우적이 맞다? 허우적이 맞아요. 허우적거리다. 시작. 허우적거리다. 그다음에 너스레가 맞아, 너스레. 어이가 맞아, 아이가 맞아? 이거 조심해. 너스레 떨다 해서 어이가 맞아. 뭐가 맞다? 시작. 어이, 너스레, 어이. 그다음에 거칠해 할 때도 마찬가지야. 여의가 맞아, 어이가 맞아? 당연히 뭐 이거는 어이가 맞겠지. 거칠해, 칠해 한다. 그래서 뒤에 것이 맞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해서 100문제 좀 긴 시간 풀어봤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1번부터 표준어 규정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